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습관의 변화로 암 발생률이 수십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렸습니다. 암이 뼈로 전이되었을 때 일상생활 중 다치지 않고도 갑자기 팔다리뼈나 척추뼈가 부러지는 현상을 겪을 수 있으니까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시겠죠. 이것은 건강식품으로 알고들 계시고 많이들 챙겨 드시겠지만 특히 미국에서 5대 발암 음식에 꼽혔을 정도로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의외의 발암식품 중 대표적인 것이 과거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암 환자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위암과 간암은 지금만큼은 아니었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한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수십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렸습니다. 과거 50년 전과 오늘날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의 차이가 현저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는 고기 반찬을 거의 못 먹었고 1년에 딱 2번 추석과 설날에 산적이나 탕수국을 통해서 고기를 좀 먹었을 따름인데 요즘에 매일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직화에 굽는 불고기 형태로 자주 먹기 때문에 고기가 불에 타면 발생하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HCA라고 하는 발암물질과 벤조피레인 같은 1군 발암물질들에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 당류의 섭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건강식을 얘기할 때 반드시 탄수화물이 들어갑니다. 탄수화물은 자연에 가까운 형태의 복합 탄수화물이 있고 도정하거나 가공해서 자연적인 형태에서 많이 변형된 단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이 단순 탄수화물은 단순당 또는 당류라고 부르는데 이 당류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빵, 도넛, 케이크, 과자, 라면 전부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탄수화물 음식이죠. 하지만 통밀을 도정해서 흰밀을 만들었고 이 흰밀을 가루를 내어서 밀가루로 만드니까 자연 형태에서 많이 변형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설탕, 우유, 버터, 치즈 등을 듬뿍 넣어서 만든 식품이니까 건강에 좋을 리가 만무하겠죠. 밀 음식을 먹으려면 통밀을 가루 내어 만든 통밀 가루나 아몬드 가루로 만들었고 설탕, 버터, 우유 대신에 그냥 소금만 넣어서 반죽으로 만든 통밀빵이나 통밀 과자는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구별이 되십니까? 벼를 수확해서 겉껍질만 벗겨낸 현미로 밥을 지은 현미밥이나 현미를 가루 내어 만든 현미떡은 괜찮지만 흰 쌀가루로 만들고 거기에다 설탕을 듬뿍 넣은 요즘 보통 떡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급률이 증가되면서 운동량이 줄어든 것도 큰 차이가 있겠죠. 요즘은 일부러 체육관에 가지 않으면 운동할 기회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누구나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운동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3고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고혈압, 고혈당, 고콜레스테롤은 모두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문제로 발병하게 됩니다. 특히 암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암 치료 성직이 발전되어서 암 진단 후 10년 이상 생존하시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암도 이젠 만성질환처럼 된 것이죠. 암의 원인이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로 초래된 것이니까 치료도 식사와 생활습관이 중요하겠죠. 3고를 생활습관병이라고도 하죠. 이젠 암도 생활습관병으로 인식되는 시대입니다. 99%입니다. 대부분이 고기 좋아하시고 빵이나 떡을 좋아하시고 과일도 단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은 똑같습니다. 단순당이죠. 그래서 채소와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단 과일만 골라서 그것도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당류를 드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성들 중에서 다른 음식은 아무것도 안 먹고 단 과일만 챙겨서 먹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당류를 많이 드시는 것이고 생활습관병이나 암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숯불구이는 매우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고기가 타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라고 합니다. 또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HCA라고 하는데 이런 1군 발암물질들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햄, 베이컨, 소세지 같은 가공육류 또한 흡연과 똑같은 1군 발암물질입니다. 세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튀김할 때 사용하는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건강에 좋은 것으로 오해하시기 쉬운데 가열하거나 가공하면 트랜스 지방이 되는데 이 트랜스 지방은 돼지 비계만큼이나 나쁜 지방입니다. 특히 도넛은 미국에서 5대 발암 음식에 꼽혔을 정도로 안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과자류입니다. 방금 도넛을 언급했는데 과자도 만드는 공정은 비슷합니다. 도정된 밀가루로 만들고 맛좋게 하기 위해서 당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섞어서 제조한 향료나 색소도 첨가되고 거기에다 대개 튀기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도 추가됩니다. 다섯 번째는 설탕에 절인 과일입니다.
과일을 설탕에 절여서 먹는 분 거의 없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탕후루가 유행해가지고 굉장히 단 재료를 코팅해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드시죠. 그것은 굉장히 단당류이기 때문에 암 발생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이 될 것 같고, 또 어른들 중에서는 효소 발효액을 산야초에다가 같은 분량의 흑설탕을 같이 섞어가지고 두고두고 먹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맛을 보면 대부분 단맛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설탕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물론 산야초의 약성도 있겠지만 당류이기 때문에 우리 암을 초래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히려 산야초의 효과만 보고 당류가 아니게 하려면 완전 발효를 시켜가지고 식초가 되어야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6번째로는 소금에 절인 식품입니다. 소금은 직접적으로 위암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간접적으로 모든 암들을 초래할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염분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편리류를 들고 싶습니다. 편리류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레토르 음식이죠. 레토르 음식들은 한번 조리해가지고 그걸 냉동시킨 것이죠. 그래서 1, 2분 만에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가 2번 되는 셈이죠. 그러면 분자 사이가 성그러지면서 흡수가 빨리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겠죠. 역시 당류와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식당 다 제쳐두고 편의점에서 빠른 속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찾게 하려면 맛있어야 되잖아요. 맛있게 하려면 어쨌든 MSG든 소금이든 기름이든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유해한 식품 첨가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암 발생에 나쁠 걸로 생각합니다. 가장 최악의 음식은 저는 핫도그라고 생각합니다. 가공육류인 소시지를 구워서 빵 속에 넣고 거기에다 토마토 케첩을 듬뿍 쳐서 먹죠. 빵과 토마토 케첩은 대표적인 당류에 해당되고 1군 발암물질인 아지스나트륨을 함유한 소시지를 직화에 구워서 또 다른 1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생성시켜서 함께 먹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 핫도그가 아마도 1, 2위를 차지할 듯한데 매우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의외의 발암식품 중 대표적인 것이 우유입니다. 우유를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었지만 우유가 암을 초래한다는 논문이 아주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유에 많은 단백질이 암을 초래할 수도 있고 젖소를 키울 때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들도 암 발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우유를 발효한 거라서 우유의 장점에 발효식품의 장점까지 해서 건강식품으로 알고들 계시고 많이들 챙겨 드시겠지만 우유를 발효시키느라 농축이 있기 때문에 우유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암 발생률이 높았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두유를 드시면 좋습니다. 콩 단백질은 식물성이기 때문에 우유의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고 단백질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식물 영양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유를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암은 거의 20년간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 심장질환, 3위 폐렴, 4위 뇌혈관 질환을 합쳐도 1위를 추월하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수명까지 생존할 때 남자는 5명 중에 2명, 40%죠. 여자는 3명 중에 1명, 즉 33%가 암에 걸리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죠. 통증도 있고 악액질, 기능저하 등이 있습니다. 악액질이라는 것은 암이 진행되었을 때 초래되는데 우리가 먹는 영양성분이 정상세포로 가지 않고 암세포만 먹게 되어서 체중이 현저하게 빠지고 결국 암이 아니라 악액질로 사망하게 됩니다. 암이 진행되면 못 먹어서 죽는다는 말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병적 골절도 있습니다. 암이 뼈로 전이되었을 때 발생 가능한데 일상생활 중 다치지 않고도 갑자기 팔다리뼈나 척추뼈가 부러지는 현상을 겪을 수 있으니까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시겠죠. 제 생각으로 가장 큰 고통은 의식은 멀쩡한데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저한 차이가 날 걸로 생각합니다. 암의 치료 중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항암치료 부작용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당연히 암치료 경과가 좋아지겠죠. 원래 항암치료 중에는 전반적인 몸 컨디션과 면역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든 생선이든 뭐든 가리지 말고 잘 드시도록 설명은 하지만 금지식품은 드시지 않도록 같이 설명합니다. 뭐든 잘 드시면 체중도 유지하고 몸 상태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몸에 나쁜 음식을 많이 섭취하신 결과 과체중,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 등 성인병의 상태가 되면 회복에 긴 시간이 필요하고 암의 재발과 전이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가리지 말고 잘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피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금지식품 10가지는 기름에 튀긴 음식, 소금에 절인 식품, 육가공 제품, 과자류, 청량음료, 편리류, 통조림 식품, 설탕에 절인 과일, 냉동 간식류, 숯불구이류의 10가지입니다. 식습관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몸이 마치 슈퍼맨이나 되는 것처럼 아무 음식이나 꾸역꾸역 넣고도 건강이 좋아지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내 몸은 내가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하루 3끼 늘 먹는 흰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과 고기 반찬을 채소 반찬으로 바꾸는 사소한 노력이지만 하루에 3끼고 1년이면 1000끼가 됩니다. 그 차이는 엄청나겠죠. 처음 시작은 같은 지점에서 시작했지만 1도가 어긋난 채로 1000m를 가면 그 간격이 꽤 크겠죠. 좋은 식사와 나쁜 식사를 한두 끼 먹었다고 암 치료나 예방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게 오랜 기간 반복된다면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암 발생에 있어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는 탄 고기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논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진단받기 전 수년 사이에 큰 스트레스를 겪은 일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의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신체가 암세포에 대항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반응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몸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 그 결과로 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는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의 전조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부위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장기에 따른 증상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발생률 1위인 갑상선 암의 경우 목젖 약간 아래에 혹이 보이거나 만져지는 경우, 또 2위인 폐암의 경우에는 기침이 멈추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대장암은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거나 갑자기 대변이 가늘어지거나 피가 섞이는 경우, 위암의 경우는 소화불량이 지속되는 경우, 유방암은 딱딱한 혹이 유방에 만져지는 경우 등일 때 의심해 봐야 하니까 장기별로 다른 증상이지만 공통적으로 최근 1, 2년 사이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반드시 암을 염두에 두고 정밀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이제 목표를 이뤘으니까 좀 즐기면서 살아보자라고 생각한 즈음에 암을 진단받으셨다고 하시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 자기 몸을 혹사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좀 더 느슨하게 살았어도 되었을 것인데 라며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지 마시고 좀 더 여유 있게 건강도 챙기고 가족과 친구들과 즐겁게 생활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세상에 많은 암 치료법이 있죠. 과거 한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암 진단 이꼴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 정도로 치료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5년 생존율은 70%가 넘고 10년 생존율도 50%가 넘을 정도로 요즘 암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아진 것은 현대의학의 발전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을 못 하실 겁니다. 현대의학이 암 치료 성적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반드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항암 치료도 과거에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그런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거는 전부 옛날 항암 치료입니다. 최근 항암 치료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현저하게 낮아졌고 항암 치료 성적은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절대로 겁내지 마시고 만일에 그래도 항암 치료 부작용이 겁나면 통합암 치료가 있습니다. 통합암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항암 치료 부작용을 10이라고 칠 때 통합암 치료를 받으면 1이나 2 정도로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 부작용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 없고 통합암 치료를 병행하시면 되고 통합암 치료를 병행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현대의학적 항암 치료를 절대로 제끼지 말고 꼭 치료를 잘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